글시오패스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웹소설 써보겠다고 생각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저 옆에 계신 소울풍 작가님이 한 6개월 얘기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네. 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완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웹소설 아는 것도 모르고 정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처음에 그래서 하나를 써봤는데 정말 개판이었어요, 사실.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둘이 원래 같은 동네 살고 같이 운동하고 일상을 좀 친해져서.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형 동생 사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일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 얘기를 모르니까 내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죠. 근데 얘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 그때는. 근데 이런 거 써보면 재밌어. 너도 그냥 생각을 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던졌는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를 짜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의지력을 제하고 신인 작가들을 봐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스테이터스 능력치만 봤을 때 가장 높게 사는 게 하나가 이제 스토리 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캐릭터 만드는 거, 뭐 대사 잘 쓰는 거, 뭐 묘사 잘하는 거, 전개 잘 뽑아내는 거, 내가 볼 때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스토리가 짜이냐 안 짜이냐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이게 나오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스토리를 짜네?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다른 스토리를 얘기를 하네? 너 글 한번 써봐라. 내가 볼 때는 될 것도 같다.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그게 엄청 옛날 얘기야 사실. 원래 그때는 1년 정도 빡세게 제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웹소설이 제 입장에서 엄청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얘가 읽으면 또 재밌을 거라고 좀 믿었고, 실제로 그런 재미를 붙이기도 했고, 중간에. 그게 안 됐으면 당연히 중간에 포기하라고 했겠죠. 이제 재미없으면 쓰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서, 그래서 사실 그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빡 해보고 성적 나오는 걸 보면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자기가 50화 정도 써보거나 30화에서 50화 정도 써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거나 없거나를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다 대신 얘기를 했네. 어쨌든 저는 첫 시작은 권유였습니다. 예, 예. 이게 조력자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좀 확실히 그 차이가 크다라고. 있는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 모르는 거라서 아예 처음 해보고 이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재밌어요.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것도 재밌고 읽는 것도 재밌고, 여기 돌아가는 시장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일반 회사보다 또 재밌는 느낌? 자유롭기도 하고. 일단 당연히 프리랜서니까 그건 자유롭고, 시장 자체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독특함? 예, 저는 이제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 회사도 오래 다녔고, 뭐 좋은 연봉에 뭐 그런 것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업 라인에 이름 있는 회사에 그쪽에서 밑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저는 회사를 차려서 운영도 해봤단 말이에요, 법인회사를. 근데 진짜 독특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독특한 게, 이건 너무 번외 얘기라 빼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제일 독특한 게, 아까 사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 무한 경쟁이라고. 내가 그 신인 작가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야. 나는 신인이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1등이 보여요. 들어가자마자 이 시장에 내 머리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 보여. 어떤 직종도 이런 게 사실 안 보이거든. 안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회사에서 가장 일도 잘하고 가장 연봉이 높고 내 보다도 볼 수 없는 사람, 뭐 사장 이런 라인을 빼면 안 보인단 말이야. 누군지 몰라. 이 회사에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긴 들어오자마자 보여. 저 맨 위에 있어. 누군가 있어. 신과 같은 존재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한창 부러운 존재가 있다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저한테는 사실 장점이었어.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좀 시너지가 올라오는 일인데, 그 반대로 좀 멘탈이 좀 안 좋을 때는 힘이 빠져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저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힘이 쫙 빠진다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 사실. 나도 그래서 시장도 재밌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이게 다른 데는 뭐 연차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사실 글 보고 붙는 싸움이잖아. 사실. 무한 경쟁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클린한, 맞아요. 진짜 클린하게 붙는, 내 글이 재밌으면 사람들이 봐주는 거고, 사실 재미없으면 안 봐주는 거. 그 클린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클린하지. 그러니까 그 클린함이 진짜 무서운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서 무서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들이 낮다는 건 저는 약간 그런 쪽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클린한, 내 글 재밌으면 봐줄 거라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성들이 계속 공부를 한다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작품 하나가 끝나면 다시
FA 시장에 나와 있는 기분인 거지. 모든 게 그치. 다시 신인이 되는 기분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못 지키고 나 경력 있잖아, 나 좀 잘 나가는 기성이잖아, 이런 마인드로 글을 쓰는 사람 나는 아직 못 본 것 같아. 주변에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약간 그 롱런을 못하죠. 내 주변에 저도 친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변에 오래 못 남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끝까지 완결을 치고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자기 진짜 열심히 썼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차기작을 썼는데 이번엔 진짜 잘 됐거든요. 전 그런 분들 진짜 전 높게 사거든요. 저는 작가는 뭐 대박 작가랑 쪽박 작가 이런 작가가 아니라 전 작가는 딱 성실한 작가랑 불성실한 작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그래가지고 말이다. 성실하면은 성실하게 끝까지 내가 꾸역꾸역 쓰면은 결국엔 성공한다. 근데 그 성실함이란 게 내가 그냥 그 활자를 채우는 성실함을 떠나서 맞죠.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그 성실함이 동반된. 그러니까 내 양질의 글 한 편을 뽑아내기 위한 노력을 진짜 활자를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활자를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질의 한 편을 뽑아내는 그 어떤 노력, 그게 나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한 편.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정말로 한 편 한 편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렇죠. 내가 이 웹소설에서는 아무리 잘 써봤자 내가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카데미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매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시장에서 이 작품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받는 근거가 내 이번 화를 가지고 독자님들께 다음 화에 100원을 열게끔 읽어보시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치.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아마 제 개인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웹소설 작가의 성적표는 통장에 있다. 통장이 찍힌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실은 독자님들이 내 글을 보고 내가 글로 독자님들을 설득했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업 문학이죠. 상업 문학. 뭐 무슨 이름을 붙이든 우리는 결론적만 얘기하면은 재밌는 글을 써서 이 글을 읽을 때 지금 현재의 시름도 읽게 해줄 거고,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재미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다음 편 읽고 싶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글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목적이고, 실제로 저도 읽을 때도 다른 사람이 다 망해서 안 읽어. 근데 내가 재밌으면 저는 진짜 끝까지 다 읽거든요. 그냥 돈이 얼마 드는지 그냥 다 때려넣고 읽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왜냐면 어쨌든 즐거움을 나한테 주는 그 어떤 텍스트, 그게 너무 중요하지. 즐거움이란 게 사실 너무 요새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진짜 쉽지 않은 세상이라서. 글쇼베스 작가님은 소울분 작가님이랑 이렇게 자주 붙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이렇게 노하우도 많이 듣기도 그렇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친한 동생이자 수제자이기도 하고 수제자까지는 아닌데 개인 고액 과외를 받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그 어떠한 부분들이 제일 좀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써 나가면서 이제 제일 이렇게 그 처음에 글을 써 나가면서 제일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뭐라 해야지? 광범위하네.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광범위하기도 하고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지망생 분들이나 그러한 이제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하려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 영상을 남기고 정보를 남기는 목적이니까 그 차원에서의 생각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좀 갑자기 질문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재미있는 글을 쓰면 내가 글 속에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편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좀 많이 와닿았어.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는 글을 써야지 보다 처음 할 때는 내가 이 글 속에 와서 뭐가 재밌을까를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편하고 내가 쓰기도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처음에 쓸 때는 가장 많이 와닿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인가? 나예요, 나. 네. 쓰는 내가 제 첫 번째 독자야. 근데 내가 재미없는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말이 될까? 라는 거죠. 처음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냥 이렇게 쓰면 재밌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표절이 되거나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썼으니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거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써버리니까 저는 그때 그래서 좀 빨리 써줬어요. 그때 1화
한참 못 쓰고 있을 때였는데 한번 빵 하고 뚫렸던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 4, 50분 만에 나오죠. 진짜 그런 게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되지 않을까? 몰입의 문제기도 하고, 저는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읽는 독자니까 내가 재미없는 글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이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니까. 본인도 공감을 못 하는데 그걸로 설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또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처음 하시는 예. 분들 모르고 어차피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게 감각적으로 네, 이 얘기만 듣고 또, 아, 그래, 내가 재밌는 걸 써야지. 이러실까봐 그치, 걱정이 돼서 그치. 높아진 말씀드리는데, 세계관을 6장을 써놓고 재밌어, 내가 너무 재밌어, 세계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건 이제 약간 높아진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설정 짜는 거는 별개고요. 이제 소설은 사람의 이야기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고,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의 재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네. 사실은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재밌는 글을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재밌는 글. 근데 사실은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내가 재밌는 글과 남들이 좋아하는 소설, 그 웹소설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글 두 부분이 사실은 일치되면은 좋은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부가 이제 네. 거기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감각을 트렌드. 쌓아야죠. 이게 저는 일치되는 편이에요, 솔직히. 네, 네. 나는 내가 재밌으면 독자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이제 지망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방금 이 얘기 왜 하냐? 한 편을 안 써와.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되게 건방 얘기지만 전 옆에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엄청 벗어났거나 시장에 좀 좋아할 그렇죠. 만한 범주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은 그래도 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오라고 할 수 있으면. 근데 혼자 쓰는데 이런 어떤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쓰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트렌드를 많이 읽어보고 이런 감각들을, 아, 이런 게 재밌네, 내가 읽을 때 왜 재밌었는지를 알아야 쓸 때도 그런 게 좀 묻어납니다, 사실. 예, 그런 게 중요하죠, 사실. 연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게 좀 생기긴 하네요. 나 요새 사실 강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아, 또 가르치고 싶다. 여전히 또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 예전에 지망생을 데려왔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왜 도와주냐. 이해가 안 간대, 내가. 왜 도와주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도와주냐. 근데 걔 되게 잘 됐거든요, 그 작가님은. 되게 잘 됐어요, 네이버 쪽 가가지고. 되게 잘 됐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도 왜 도와주는지 나도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이유가 없는데, 잘 되면 그냥 기분 좋아서 해줬는데, 이젠 좀 시장이 너무 많이 변해서 제대로 이런 가르치는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